자, 한쪽에서는요, 회사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예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CEO의 미래를 책임지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금융 전략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오늘 파헤쳐볼 CEO 플랜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플랜이 기업에게는 방패가 되고 CEO 개인에게는 든든한 유산이 되는지 그 아주 영리한 구조를 지금부터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CEO라면 아마 밤낮으로 리스크를 고민하실 거예요. 그쵸? 보통은 뭐 시장 붕괴라던가 아니면 뭐 치열한 경쟁 이런 거대한 위협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리스크가 훨씬 더 가까운 곳? 바로 CEO 자신에게서 시작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는요, 많은 경영자분들이 의외로 쉽게 간과하는 두 가지 핵심 리스크를 한번 짚어볼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CEO의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막대한 상속세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좀 소름 돋는 시나리오가 펼쳐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CEO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딱 생기는 그 순간, 회사에는 당장 은행에서 대출 상환하라고, 거래처에서는 대금 지급하라고 압박이 막 밀려옵니다. 근데 바로 그 똑같은 순간에 남은 가족들은 뭘 받느냐? 막대한 상속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든 세금을 내기 위해서든 평생을 바친 내 회사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위기가 정말 순식간에 기업의 존폐 위기로 번지는 거죠. 이 상속세 부담, 숫자로 보면 진짜 더 와닿습니다. 30억 원을 넘는 자산, 여기에 대한 세율이 무려 50%입니다. 50%요? 평생을 바쳐서 일군 내 회사의 가치, 그 절반이 그대로 세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단 6개월 안에 그것도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현금이 없다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위기, 정말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자, 바로 여기서 CEO 플랜이 등장합니다. 이건요, 그냥 단순한 보험 상품이 아니에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전략적 금융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CEO 플랜의 기본 구조는요, 생각보다 아주 명쾌합니다. 법인이 계약자가 돼서 CEO를 위한 보험료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CEO가 은퇴할 때 이 보험 계약 자체를 퇴직금으로 그냥 넘겨주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 법인의 자금으로 회사의 리스크도 막고 CEO의 미래도 동시에 준비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입니다. 이 플랜이 가진 핵심적인 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법인 자금을 그냥 묶어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유연하죠. 둘째, 당연히 CEO 개인에게는 회사가 딱 준비해준 든든한 은퇴 자산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돼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막아주는 비상자금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 플랜이 왜 이중첩자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CEO의 재임 기간과 은퇴 이후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기능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의 플랜이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이 플랜의 진짜 묘미는요, 바로 이 변신에 있습니다. 자, CEO가 한창 재직하는 동안 이걸 1막이라고 해볼게요. 이때는 보험의 모든 권리가 법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태가 생기면 보험금은 당연히 회사를 위해 쓰이죠. 말 그대로 기업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CEO가 은퇴하는 2막이 딱 열리면 이 플랜은 마치 마법처럼 소유권이 CEO 개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오롯이 CEO 개인의 미래만을 위한 은퇴 파트너로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소유권 이전 과정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보험은 당연히 법인의 자산이에요. 그러다가 CEO가 퇴직하는 그 결정적인 시점에 법인이 이 보험 계약 자체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법인의 비용으로 차곡차곡 쌓아온 자산이 CEO 개인의 합법적인 퇴직 소득으로 아주 깔끔하게 전환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거 세무적으로 문제 없는 거 맞아? 하고요. 그렇죠. 놀랍게도 이 전략은 이미 확실한 법적 근거와 판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이 영리한 구조를 왜 그리고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 핵심 근거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거, 바로 2011년에 나온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줬어요. 법인이 가지고 있던 보험 계약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넘겨줄 경우 그 가치는 다른 소득이 아니라 퇴직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CEO 플랜의 세무적 안정성을 딱 받쳐주는 첫 번째 기둥인 셈이죠. 자, 그럼 그 퇴직 소득,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로 계산할까요? 바로 여기서 이 플랜의 두 번째 기가 막힌 점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요, 회사가 낸 총 보험료가 기준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주는 바로 그 시점에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보통 보험은 초기에 해지환급금이 낸 돈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를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대단하죠? 물론 이 모든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첫째, 서류상으로만 하는 퇴직이 아닌 실제 퇴직이어야 하고요. 둘째, 반드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지급 기준이 회사의 공식 문서인 정관에 미리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즉흥적으로는 절대 안 되고 처음부터 아주 철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정교하게 짜인 CEO 플랜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히 CEO 개인에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플랜의 힘을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90%입니다. 어떤 예시를 보니까 20년이 지났을 때 해지환급률이 90%에 육박하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회사가 그동안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냈던 돈이 거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서 고스란히 CEO의 은퇴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회사의 비용이었는데 이게 개인의 아주 견고한 자산이 되는 거죠. 정말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CEO 플랜이라는 하나의 전략이 어떻게 기업의 위기 관리와 CEO의 성공적인 은퇴 계획,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리고 나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와 또 계획된 성공, 이 두 가지 모두에 과연 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 그게 바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